또다시 월요일이 와버렸습니다. 어제 특강 들으셨어요? 네. 죽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5번, 6번만 죽으세요. 공부하다 보면 진짜 이렇게 막 힘들 때가 엄청 많을 건데, 하루 종일 수업 듣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수업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부터 볼 건데요. 여러분 교재는 계약서를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한 달에 한 100장씩만 쓰세요. 100장씩. 그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돈은 그냥 그 정도만 보세요. 너무 많이 벌려고 그러지 말고 한 100장쯤 쓰셔서 매달. 네? 이 계약서는 소개시킨 사장님이 써주는 거예요. 작성할 의무가 누가 있냐? 소개시킨 개공이다. 이런 얘기고, 밑에 있는 종업원은 그 중에 증을 갖고 있는 소공은 써줄 수는 있다. 의무는 없고 써줄 수는 있고 작성은 가능하다. 의무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보조는요, 의무도 없고 써줘도 안 되고 써줄 수 없고, 보조는 그런 지위를 갖고 있고, 법인의 임원사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임원사원 중에 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법인의 임원은 조금 봐두셔야 돼. 증을 갖고 있는 임원사원은 소공이 들어가고 계약서 써줄 수 있겠죠. 근데 증이 없는 임원은 못 써줘. 임원이지만 보조원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거 한번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뭐 체크할 거 적고 뭐 이럴 것도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아셔야 될 판례가 요거죠. 자기가 소개하고 중개도 한 건 아닌데 함부로 계약서 써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약서 써주고 자기 명판이 들어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명판, 도장. 그래서 만약에 잘못돼 버리면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명판이 안 들어가고 계약서 써주는 것은 대필이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자기 명판이 들어가면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딱 해서 사고가 터져버리면 책임져야 돼. 도장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에서는 그 재계약하거나 그랬을 때 대필해달라고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대필 관련된 비용은 한 5만원, 10만원 정도 받아요. 그건 이제 책임은 없어. 그냥 대신 써주는 데 불과하죠. 근데 그렇게 써준다고 하더라도 거기다 자기 도장이 콱 들어가면 나중에 잘못된 건 책임져야 되는 거지. 도장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분쟁을 막으려고 계약서 쓰는 거니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민법 선생님은 순진해갖고 그냥 말로만 해도 계약이 된다고 막 하지만 우리 중개 실무에서는 그런 거 안 믿는다. 그래서 증거 남겨야 되겠다. 전자문서로 하는 것도 돼요. 전자하게 있죠. 시험에서는 뭐가 있냐면 표준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 요게 있어요. 그 표준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국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에서는 72페이지 가로 2번이 보면 동그라미 2번이 그나마 좀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야. 국장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 여기서 표준서식은 진짜 만들어놨을까?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돼. 없어요. 일반적으로 공부하실 때 표준서식, 법정서식이 있냐 그러면 99%가 있어요. 없는 게 드물다고 그랬죠. 없는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거래계약서예요. 없어요. 표준서식이 있습니까? 법정서식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있어요. 없는 것도 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살살 한 거고요. 별거 없어요. 근데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가시게 되면 가로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계약서 쓸 때 필요적 기사항은 빼먹지 말고 적어야 되고, 여기 9가지인데 좀 이따 암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핵심이에요. 이 중에 좀 이따 볼 거고,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쓰거나 또는 이중계약서 쓰시면 안 된다. 여기 시험에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 매년. 동그라미 2번 밑줄 그은 거. 그래서 현장에서는 요 이중계약서 쓰면 안 된다고 하지만 상가 하시는 분들은 뭐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이중계약서 써주는 경우 되게 많아요. 세금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보증금 5천에 월세 300으로 계약을 했는데 5천에 300 월세. 근데 실제 세무서에 신고 들어갈 때는 세무서 들어가는 계약서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5천에 1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200을 떼먹는 거 아니에요. 세금, 수익을. 그게 이거예요. 그건 거의 비슷한 내용이야. 이걸 개공이 그랬을 때는 임등치. 요걸 물어봐요, 시험에. 요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요거. 절등치가 아니고 임등치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 소공은 자격 취소예요, 정지예요? 정지. 이렇게. 소공은 자격 정지. 취소 그러시면 안 되는 거고. 특히 여기서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게 없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형사처벌까지는 아니고. 여기를 많이 보셔야 돼. 여기 요 부분을.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 요거 생략할게요. 서명 및 날인은 이제 확인 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하고 똑같으니까. 생략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개공이 계약서 써줬을 때는 개공이 서명 및 날인 또는 날인하면 안 되고 서명 및 날인할 때 개공이 법인일 때는 누가 대신해야 돼요? 대표자. 분사무소일 때는 누가? 책임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간판 실명제도 그렇게 되죠? 딱 두 군데 나와요. 법인 간판은 대표자 이름, 분사무소 간판은 책임자 이름. 간판 실명제. 거기하고 서명 날인일 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소공이 계약서 쓸 수 있죠? 그럼 서명 및 날인을 누가 해야 돼? 소공만 하면 안 돼. 소공이 계약서 써줬을 때 개공만 하면 또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소공하고 개공이 함께 해야 된다. 그거지. 그거 없어요. 필수기재사항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계약서에 반드시 적게 되어 있는 거.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암기사항 중에 A급, B급, C급 있다면 이건 특 A급이야. 네?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계약서를 쓰고 권인표 조교는 이렇게 옛날 가수 중에 권인하가 있었는데 젊으신 분은 모를 거예요. 요즘도 가끔 어디 나오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권인표 조교는 대학 조교는 계약일에 인도 금덩어리 받았다. 이렇게. 권자 뭘까요? 밑에 보지 마시고 칠판을 보면서 자꾸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습이에요, 연습. 아직도 시험 보려면 100 며칠이 남았어요. 자, 권자 권리 이전의 내용. 융자가 껴있을 때 승계할 건지 갚을 건지 사면서 그게 권리 이전의 내용이 대표적인 거죠. 대표적인 걸 말씀드린 거예요. 인자는 인적성, 표는 표시, 주소, 면적 이런 거 적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조자는 조세가 아니고 이거 조심하세요. 조세 아니고 조건 기한을 정해놨을 때 조건 기한이죠. 교자는 뭐예요? 교. 확인 설명서 준 날짜. 요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그 중에 요거예요. 요거. 뭐의 교부일자죠? 확인 설명서의 교부일자.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건요. 계약일. 계약서 쓴 날짜에. 그 다음에 요건. 물건의 인도 일시니까 부동산에 점유 이전하는 날하고 시간. 우리말로 하면 이산 날짜. 그 다음에 요 금은요. 요것도 중요하죠. 합의된 거래 금액. 그 다음에 또요. 계약금 들어갑니다. 계약금. 계약금. 그 다음에 또요. 지급 일자. 이렇게. 지급 일자. 이렇게 들어가요. 계약금 들어가는 거 조심하시고요. 근데 조심할 게, 언제나 조심할 게 이거죠. 거래 예정 금액 그러면 계약서에 필수 기사항이 들어갑니까? 예정 금액. 보통 예정 금액은 예자를 따서 암기하죠.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얘는 아니에요. 예정 금액이 아니고 거래 금액 합의된 거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기타 특약사항이 있어요. 이러고 저러고 특약사항은 다 여기 들어갑니다. 이거 말고도 여기까지 치면 9가지. 이렇게. 되게 많은 거예요. 기타 특약사항이.
여기 있는 거 꼭 암기를 하시고요. 됐어요, 그러면 뭐. 계약서가 내용이 많지 않은데 무조건 한 문제예요, 시험에서. 그럼 요거 위주예요, 요거 위주. 필수 기재상. 뭐 썼으면 이제 계약서 쓰면 매도인하고 매수인 이런 사람한테 이제 주겠죠. 계약서 양쪽에 주는 거죠. 그때 계약서 써줄 때 같이 주게 되어 있는 게 있죠. 뭐예요? 확인설명서, 그 다음에 또요, 보증, 관계, 증서, 사본 이렇게 하죠. 보증, 관계, 증서, 사본이 뭐예요? 사무실에 걸려있는 공제 증서나 보험 증서, 복사 뜬 거. 보증, 관계, 증서, 사본. 그러니까 계약서 써줄 때 같이 주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뭐 암기할 건 아니고, 암기라고 하면 안 되지. 이건 그냥 입에 그냥 주문이지, 주문. 계확보. 계약서 써줄 때 같이 주는 게 두 가지죠. 계확보. 우리 계자를 써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 뭐 계이득.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어? 또 뭐 쓰는 말이 하나 있더 또 많던데, 계자 써가지고 하는 거. 그런 것처럼 계확보 이렇게 한 거예요. 두 개 같이 준다고 해. 계확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보존하는데, 보존기간은 5년이죠. 반드시 원본을 보존해야 됩니까? 4번도 돼요. 현실적으로 4번은 잘 없어요.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도 있다. 컴퓨터 파일로 보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무실에 보존하는 건데 5년간 보존합니다. 계약서가 5년이죠. 확인설명서 3년이고. 근데 사무실에다가 계약서를 보존 안 해도 되는 경우 있나요? 어떤 경우죠? 전자문서 센터 거기에 보관된 경우는 따로 사무실에 보존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가 지금 저기 74페이지 네모 2번에 가로 2번에 있죠? 별도로 보존할 의무가 없다. 전자계약을 했을 때요. 그러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계약서가 보존이 되니까 따로 사무실에 보존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고. 됐어요? 어느 쪽에 이제 손해배상 책임, 그죠? 여러분, 특강이 거의 이제 일요일 날 있을 거니까 제가 엄청 불리하네. 월요일 날 지각을 한다든지 결석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리고 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또 주말에 만약에 일요일 날 모의고사 보는지 모르겠네. 만약에 일요일 주말에 모의고사를 봤다 그러면 또 월요일 날 안 나올 거 아니야. 점수가 안 나왔다고. 이 요일이 엄청 불리한데 지금 월요일이. 자, 그러면 이번에 볼 게 이제 벌써 계약서 끝났잖아요. 배상 책임요. 이거 눈값 작아서에 끝납니다. 손해배상 책임. 이 물어주는 책임은 30조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사장님이 됐다고 생각해봐. 언제 물어주냐면 여러분이 소개하는 과정에서 빚이 엄청 많은데 빚이 별로 없다고 얘기해 준 거야. 그걸 설명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 등기부에 나와 있는 그 빚이 있는 건데 빚도 얘기 안 해주고 소개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들어갔던 세입자 잘못하면 보증금 떼일 수 있죠. 그 떼인 거에 대해서는 물어줘야지.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소개하다가 잘못해서 고의과실로 일부러 그러든 실수도 잘못이에요. 실수로 그런 건 잘못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큰놈. 실수했다 그러면 그냥 실수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참 실수도 잘못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그랬든 실수로 그랬든 소개하다가 잘못 소개하면 책임질 것 이런 뜻이에요. 뭔 설명이 더 필요해. 잘못되면 책임져야지. 이렇게. 별다른 게 없어요. 소개하다가 잘못 소개해서. 요 손님한테. 손님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세입자. 솔직히 거의 전세계약이잖아요. 매매계약도 들어가서 매수인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죠? 물론 매도인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세입자지, 세입자. 그래서 보증금 떼인 거에 대해서 물어내죠. 뭐 이런 등등등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이 사기치거나 횡령해서 범죄를 저지른 거야. 누가? 사장님이. 부동산이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요 손님한테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가게 온 손님한테. 그럼 이 손님이 피해 입었다. 그때도 물어줘야 되느냐? 당연히 범죄를 저질렀는데 물어줘야지. 그 범죄 저지른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기친 건데, 요 고객분한테 끝내주는 물건이 지금 매물로 나왔으니까 빨리 잡아야 된다고 하면서 돈을 붙여달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에도 그렇게 투자해본 경험이 있는 요 손님이 되다 보니까 돈을 붙여줬지. 근데 그런 물건 나온 적이 없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챙긴 거지. 물건. 사기지, 사기. 그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고민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사장님이 범죄행위 저질러서 손님한테 피해 준 것도 책임져야 된다. 근데 이건 잘못 설명하면서 어떻게 보면 범죄 행위까지는 아니잖아요. 법을 위반했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처벌받는데 이건 더 처벌받아야지. 아니, 더 책임져야지. 이렇게. 어려운 거 없죠? 없다고 해주세요. 그런데 이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랬을 때 이것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 뭐 그냥 직관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냥 딱 첫 느낌 왔을 때 책임져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니까 책임지는 거거든. 그러면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판단하면 이 사기치거나 범죄행위 저지르는 것은 여기 못 들어가요. 속마음은 범죄하려고 그랬거든. 중개할 의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주관적인 속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면 이런 범죄행위는 여기 못 집어넣어서 책임을 묻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중개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겉으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속마음은 어쩔지언정 겉으로 봤을 때 중개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활동을 했다고 보고 손해 입은 거에 대해서 책임지시오 하는 거지. 아까 이거 범죄 저지를 때 어떻게 했죠? 전화 걸었어요. 괜찮은 물건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빨리 돈 붙이라고 합니다. 그런 물건 없는데. 근데 속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중개활동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응? 네,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중개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판례는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 보면 우리는 무슨 원인이 있어가지고 원인이 있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논리적으로.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여러분들 배울 때 요거 때문에 이게 결론적으로 이거다. 뭐 귀납법이라 그러나 이런 것도 있지만 결론이 먼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많이 할 것 같아? 귀납적으로 아니면 직관으로? 솔직히. 이건 철학 시간이야. 우리는 이거 막 근거를 딱 대서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뭐요? 이건데?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할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전자로 생각했어요. 이거. 그렇지. 이거지. 이렇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웬걸. 살아보니까 첫 느낌이야. 이건데. 그래 놓고는 이유를 대요. 그 다음에 이유를 만들어요, 이제. 사람이. 그쵸?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건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직관이에요, 직관. 근데 겉을 포장할 때는 뭐예요? 나는 합리적인 인간이잖아요. 그렇게 보여야 되잖아. 네? 그래서 어떻게? 근거를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죠. 사실은 잘생겨서 마음에 든 건데. 근데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못생겨서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만 이것도 문제 있고 이것도 문제 있고 이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지나는 경험이나 행동이나 이런 게 그런 거하고 다 맞닿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배우는 내용도 다 맞닿아 있어. 이게 우리 생활을 갖다가 규제하는 거예요, 이 법이. 그러니까 결론이 먼저 나와. 얘는 얘야 돼.
이렇게 판단. 그 다음 갖다 둘러붙이는 거예요. 자, 속에 있는 얘기를 딱 했을 때 스트레스가 싹 없어져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요거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사무실을 딴 사람한테 빌려줬어. 사무실. 요 개공이 사장님이야. 근데 이 개공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사무실을 딱 맡겼지. 빌려줬지. 그러니까 얘가 사고 친 거야. 을한테. 그럼 손해배상 책임을 누가 져야 돼? 여기가 사고 쳤잖아. 빌려서 하는 사람이. 뭐 1차적으로 여기가 책임지는데 돈이 없을걸. 그쵸? 오죽했으면 남의 사무실을 빌려서 할까? 맡아서 할까?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배상청구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별 의미가 없고 요리 쳐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래서 사무실을 다른 사람한테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야. 그러니까 30조 배상책임에서 요게 1항, 요게 2항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사무실을 맡긴 거지. 요리 잘못한 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걸 뭐라고 불러요? 무과실이죠. 그러니까 개공이 배상 책임지는 것은 두 가지죠. 소개하다가 잘못 소개했을 때 하고 두 번째 사무실을 딴 사람한테 맡겼다가 맡아서 하는 사람이 사고 쳤을 때죠. 두 가지죠. 두 가지. 그래서 75페이지 가면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돼 있고 가로 1번 요건에서 개업공인회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과실이 있거나 이렇게 나오죠. 고의과실이 있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할 것. 두 번째 줄에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고의과실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첫째 줄은 요거고요. 둘째 줄은 요건데 첫째 줄은 고의과실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둘째 줄은 고의과실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본 게. 자, 개업공인인회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 장소로 제공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해 할 때는 개업공인인회사한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배상 책임을 진다. 그렇게 나올 거거든요. 전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지금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고의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는데 고의과실이 있을 때 책임진다고 한다고. 그럼 X야. 두 번째 거 이거 밑에. 그렇게 해놓으면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딱 말씀드렸어요. 방울 소리까지 울려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보면 밑줄 그은 부분 읽어볼게요. 거래 당사자를 위해서 거래를 알선 중개하라는 의사를 갖고 있었냐고 하는 개업공인회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 주관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 글자 위에다가 X를 쳐버려서 그냥 이렇게 볼 때마다 그냥 느끼게끔 주관적이라는 글자 위에다가 X를 쳐버려야 돼.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회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봐 이렇게 돼 있죠. 객관적이다 동그라미를 딱 치시고 볼 때마다 느끼게끔 객관적으로 봐서 사회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그래서 밑에 보면 사기친 행위도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에 들어가고 횡령한 것도 가끔씩 이제 눈먼돈 해가지고 상님들이 횡령하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이 횡령한 것도 배상 책임을 져야 될 거에 들어가고 경매 알선 행위도 판례입니다. 아직 한 번 나온 적이 없어요.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에 들어갑니다. 원래 경매 알선 행위는 용어에서 풀이할 적에는 중개행위가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랬죠. 경매 알선 행위는 중개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용어에서는 계약서 안 쓰니까. 근데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 이 30조에서 중개행위는 경매 알선 행위도 들어간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계약 체결된 뒤에 활동이 잘못됐을 때도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 들어간다. 판례는 최근 기출문제 한번 나왔죠 이게. 자, 왜 그러냐면 원래 중개는 뭐예요? 용어적으로 중개는 계약을 체결하게 도와준 거죠. 그러면 중개활동의 끝은 이론적으로는 계약 체결까지죠. 용어는 계약 체결까지잖아. 계약 체결 후의 활동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중개활동이 아니에요. 그러나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에는 들어간다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야? 배상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내용이 어떻게 쑥 확대되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런데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에 안 들어가는 대표적인 것이 대토권을 갖다가 사고 팔게끔 알선했는데 대토권 산 사람한테 대토권이 안 나온 거야. 소개한 개공이 잘못했지. 책임져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야. 그런데 대토권은 매매 자체가 불법이에요. 불법적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저도 교통법규를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무단횡단하다가 만약에 이 사람은 무단횡단하고 아주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무단횡단하는 바람에 갑자기 뛰어드는 바람에 쳤다 그러면 물론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지만 무단횡단한 그 사람의 책임이 훨씬 많겠죠.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대토권 매매 이 자체가 불법적 행위니까 그거 알선한 사람한테 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지금 보면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 행위는 대토권 매매 알선 행위는 들어가지 않는. 요게 동그라미 2번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100% 나온다고 보셔야 돼. 동그라미 2번.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배상 책임을 져야 될 것은 사장님이 이런 행위나 이런 행위 했을 때 배상 책임을 지는 건데 이 상대방 손님이 재산상 손해 입었을 때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상 손해가 아니고 정신적 손해도 있어요. 정신적 손해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만약에 요 세입자로 들어갔다가 보증금을 절반을 날려먹어서 2억 중에 1억을 날려먹었다면 정신적 충격이 크겠죠. 그러나 사장님이 물어줘야 될 중개행위는 그 손해는 재산상 손해만 법에 써져 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는 안 물어줘. 여기 출제가 됐어요 벌써. 그 다음에 당사자가 입은 손해니까 지금 뭘 보고 있냐면 가로 4번 보고 있어요. 가로 4번. 지금 76페이지 넘어왔죠 지금. 어디 하는지도 모르고 있네 지금. 76페이지 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보면 제3자가 입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입은 손해는 우리 중개사 사장님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누가 입은 손해만 물어준다? 당사자가. 그게 가로 4번이다. 동그라미 2번 아까 말씀드렸죠? 가로 4번 내용이 이제 출제가 됐어요 벌써. 됐어요 이제 다 끝났는데. 하나만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개공이 아닌 제3자가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 입혔을 때도 30조에 따라서 배상 책임을 진다. 개공이 아닌 제3자가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 입혔을 때도 30조에 따라서 그 제3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왜 X죠? 사장님이 잘못한 것만, 사장님이 요에 걸린 것만 책임지게 돼 있어요. 30조 배상 책임은 누구의 손해배상 책임이다? 개공. 제3자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를 잘 보니까 제3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다 틀린 게 되네.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지금 앉아 계신 데가?
개공이 발생시킨 손해만 책임지우는 거예요. 30조는? 제3자 아니고요. 오케이. 그래서 가로 6번에 밑줄 그어진 거 한번 읽어보세요. 가로 6번에 밑줄 그은 거. 지금. 이게 시험에 2번 나왔어요. 누구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 써놓은 거다. 30조는 개공. 그러니까 개공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이 30조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지. 됐어. 이제 여기가 좀 복잡하고 자 이제 지금부터 빨리 넘어갑니다. 이거 아까 했던 거죠. 자, 여러분 이제 교재는 그 77페이지부터 순식간에 끝납니다. 이제 가로 1번이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은 언제까지 중개사고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보호증 설정을 언제까지 하셔야 되겠다? 업무 개시 전. 77페이지 제일 위에요, 지금. 77페이지 제일 위에 업무 개시 전, 업무 시작 전. 그래서 등록관청에 뭐 해야 된다고요? 신고해야 된다. 개설 등록전 그러시면 안 된다고 밑에 써져 있죠, 또? 지금 가로 1번 시기에 별표가 몇 개 돼 있어요? 3개 돼 있잖아요. 매년 나와, 매년. 자, 그런데 보증 설정에서 셋째 줄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는데, 그쵸? 그때 증명서류를 갖춰서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예요. 증명서류 뭐게요? 증명서류가 뭐냐고요? 보증보험에 들었으면 보험증서, 공제가입했으면 공제증서 얘기하죠. 네. 근데 요새 보면 이런 보험증서나 공제증서를 우리 받을 때 전자문서로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출력을 해. 전자문서 받은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 지금 가로 안에 전자문서 포함이라고 됐죠. 셋째 줄에.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원래 보증 설정했다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될 의무사항인데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동그라미 2번. 어떤 경우냐. 보증보험회사에서 등록관청에다가 통보를 해요. 이 사람 보증보험에 들었어요 라고 통보하면 등록관청에 우리가 개공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동그라미 2번 읽었어요 지금? 시험이 잘 안 나오다가 최근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익혀두셔야 돼요. 지금 가로 1번은 하나도 뺄 게 없다는 뜻. 동그라미 3번. 지역농협도 중개업할 수 있나요? 농지 중개할 수 있지. 조합원 농지. 그런데 지역농협은 농지 중개할 때 등록하고 해요? 등록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안 하고도 할 수 있죠. 면제돼 있으니까 법에서. 대신 사고 칠 위험성은 있는 거니까 보증 설정 하셔야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에서 등록관청에 뭐 하셔야 돼? 신고하셔야 돼. 신고. 등록관청에 신고하셔야 되겠다. 여기도 지역농협은 등록관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예상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3번도. 등록이 면제되어 있을 뿐 등록관청이 있어요. 사무실 있는 곳이에요. 사무실 있는 곳에 시군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그래서 지역농협은 등록은 면제되어 있는데 보증 설정은 해야 되고 신고도 뭐예요? 해야 된다. 아시겠죠? 온도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분사무소 이거 공부했는데 분사무소를 차리면 법인 입장에서는 사고 위험성이 올라가죠. 분사무소에서 독자적으로 계약서 써주니까. 그래서 사고 위험성이 올라가는 만큼 분사무소 하나 추가로 설치할 때마다 보증 설정을 추가로 하게 하죠. 분사무소 하나당 얼마? 1억 이상.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사무소 몫으로 추가로 보증 설정하는 것은 시기가 분사무소를 차리기 전입니까? 아니면 분사무소 차리고 나서 업무 개시 전입니까? 차리기 전이지. 그래서 설치 신고하기 전에 미리 1억 원 이상 보증 설정이 돼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해야 돼. 그러면 O예요, X예요? 다시 분사무소는 지금 방으로 흔들려고 그래 지금. 분사무소는 업무 개시 전까지 1억 원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O예요, X예요? X.
업무 개시 지연 그러면 안 된다고. 다 업무 개시 지연인데 위에는 분사무소가 다르잖아요. 아직 출제가 안 됐어. 이것도. 출제가 될 건데 여러분들이 아무 관심 없는 표정으로 들을 때가 안타까워요. 미치겠어 그때가.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의 방법은 보증보험, 공제 주로 이용하는데 돈 많은 사람은 공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장님이 공탁하면 사고를 냈건 안 냈건 몇 년 동안은 그 공탁한 돈을 자기 돈이지만 못 찾아와요? 3년. 예?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액 뭐 이런 거 넘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그 특수법인 있죠? 가로 3번에 동그라미 3번 특수법인. 특수법인은 보증 설정을 해야 돼요? 안 해도 괜찮아요? 해야 되지. 해야 되지. 특수법인도. 다만 액수는 가만히 보니까 지역농협은 얼마 이상?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수법인은 보증 설정 안 해도 돼. 이건 거짓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보증 바꾸는 거. 제일 밑에 가로 5번에 변경이라고 돼 있죠. 몇 가지 더 하면 쉽니다. 칠판에 보면 변경이 있잖아요. 공제에 들었던 사람인데 보통 1년짜리 많이 들어요. 중간에 한 4개월 만에 보험으로 바꿀 수 있어요. 바꾸는 건 자유인데 바꿀 때 공제에 들었던 걸 먼저 해지하고 그 다음에 보험에 들면 요걸 먼저 끊고 그 다음에 요 보험에 가입하면 공백기가 생기죠. 절대 해지를 먼저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즉시 가입해도 공백기 생겨서 안 된다 이런 뜻이니까 반대로 해야 돼요. 일단 끊지 말고 보험에 먼저 들어. 그러면 공제도 살아있고 보험에 또 든 거니까 중복가입이 될 수밖에 없죠. 필연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해지를 하려면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바꿀 때는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기 있습니다만은 보증의 효력이 살아있는 기간 중에 딴 걸 설정해야 돼. 이 중자가 나와야 돼요. 변경은. 바꿀 때는 보증의 효력이 살아있는 기간 중에 딴 걸 설정하는 거예요. 딴 걸 설정하는 거지. 됐어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별표 3개짜리 나와요. 3개짜리. 그리고 저 특강 듣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강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싹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험 직전에는 그걸 해야 되고 그걸 반복적으로 많이 하셔야 돼. 시험 직전에 그걸 만약에 세법을 한 6시간 정도의 세법을 한번 볼 수 있잖아요. 합격이요. 그거 하려고 우리가 준비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일일 특강을 들으셨으면 아이고 힘들어하고 일일 특강 들은 걸 내팽개치지 말고 그걸 몇 시간 어제 몇 시간 했는지 모르겠네. 한 8시간 했으면 그거 빠른 시간 안에 빨리 한번 더 들어요. 응? 그게 문제가 됐든 내용이 됐든 뭐든 마찬가지야. 그 시험 나올 것만 얘기할 거거든 거의. 그러면 빨리 듣고 또 빨리 듣고 그러면 이제 그 틀이 잡혀버려. 그러면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특히 이제 우리 2차 과목 중에서 작은 과목들은 더 효용성이 커요. 이게. 그래서 그 6시간에서 8시간 안에 그걸 반복해서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우리 이제 정규 수업도 듣는 거지만 나중에 틀려. 보는 안목이 틀려요. 잘 들으셨어? 수업을. 안 들은 사람은 동영상이라도 틀으세요. 자, 요 기간이 끝나서 재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기간이 만료돼서 재설정한다. 그러면 이때 재설정은 1년달이 끝나면 재설정할 때는 늦어도 기간 끝나는 날까지는 갱신해야 된다. 갱신이죠. 동그라미 1번. 기간이 만료가 돼서 재설정할 때는 언제까지 재설정하셔야 되겠다? 기간 만료일까지. 이렇게. 자, 근데 가로 6번이 중요한 이유는 손해배상금 지급하는 경우에 재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손해배상 지급되는 것은 사고 터진 거죠. 왜 사고 안 난 거고. 사고 터졌어요. 터지면 어떻게 돼요? 보증관계가 쫑치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는 순간에 보증관계는 사라져 이제. 그러면 이제 계속 하려면 보증 설정을 다시 해야 돼. 그걸 재설정이라고 그래. 며칠 내에 하시면 돼요. 미리 할 수는 없잖아요.
사고 나서 지급될 걸 딱 예상하고 미리 할 수는 없으니까 사고 나서 어쨌든 딱 지급이 되는 순간에 보증관계는 없어졌으니 다시 재설정하는데 며칠 내? 15일이지. 그때는 보증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막 공제로 바꾸고 그렇게 재설정해도 괜찮아요.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어쨌든 15일을 잘 물어보죠. 두 개 잘 구별하셔야 돼. 이게 별표 3개죠 지금 두 개가. 자 맞춰보세요. 기간이 만료돼서 재설정할 때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설정해야 되겠다. X죠. 15일은 이때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죠? 자, 기간 만료로 재설정하는 경우는 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재설정해야 되겠다. 그것도 X. 언제까지 재설정? 만료일까지. 예? 얘하고 얘 중에 얘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손해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졌어요. 어쨌든. 그러면 그때부터 언제까지요? 15일 내 재설정. 가로 6번 별표 3개짜리 무조건 나오는 부분에 여기도. 자, 밑에 가시면 보증 설정 의무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동그라미 3번이 큰 별표 하시고 최근에 2번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약점이야. 거기 보면 우리 부동산 사장님 있잖아요. 사장님은 자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 건 했죠. 계약서에 도장 찍은 한 건을 했어. 그러면 했을 때 그 손님분한테 아이고 잘 사신 거다고 얘기하고 좋은 얘기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자 근데 이거 뭐 만회하라 그런 일은 없지만 만회하라 혹시 이제 뭐 잘못되고 그래도 제가 보험에 1억짜리 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보험 증서를 뭐요? 줘야 된다고. 언제 이걸 준다고요? 한 건 하면 손님분한테 잘 사신 거라고 하면서 잘 팔았다고 하면서 뭐야 이거? 잘 팔았다고 하고 잘 샀다고 하면 뭐예요? 둘 다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지. 세상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팔았다, 잘 샀다 얘기해주면서 그 다음에 한 건 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 보험에 들어놨다고 서울보증보험에 들었다고 말로 하고 그 다음에 보험증서 복사한 것을 줘. 컬러 복사도 괜찮아. 더 좋지. 제발 흑백 주지 마. 뭐 옛날 구시대 인물 같잖아. 컬러로 딱 된 걸로 해가지고 줘. 언제 주는 거라고요? 한 건 했을 때.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면 개업공인인계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 거기다 밑줄 그어놨잖아요. 거기를 바꿔서 내. 완성된 때 당사자에게 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사본을 어떻게 해요? 주거나 관계증서사본이 뭐예요? 보험증서 같은 거 얘기합니다. 그걸 주거나 아니면 전자문서로 제공해라. 사실 컴퓨터에 우리 사무실 컴퓨터에 그게 저장이 돼 있을 거거든. 그걸 보내줄 수도 있다 이 말이지. 전자문서지. 시점이 중요하죠. 중개 의뢰 받았을 때입니까? 중개가 완성된 때입니까? 완성된 때. 중개가 완성된 때입니까? 완성되기 전입니까? 완성된 때. 완성되기 전에 그러면 또 틀려요. 완성되기 전에 하는 건 뭐예요? 확인 설명. 완성된 때 설명하는 건 뭐예요? 보증 내용. 다시. 완성되기 전에 설명하는 건 뭐예요?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 완성된 때 하는 것은 사장님이 책임질 것에 대한 보증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지. 두 개 틀리죠? 잘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가보면 동그라미 기억번이 핵심. 만약에 보증 설정도 안 하고 영업을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임등치다. 잊어먹을 만한 한 번씩 나와. 이게 임등치다 이 말이. 등록 취소 당할 수 있다.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보증 설정 안 하고 일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거의 1년에 한 번씩 들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보험료 한 20만 원 조금 안 되게 내요. 응? 그러면 이제 1년 동안은 이제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 가면 보증금 지급 청구 절차 나오죠. 요것을 한 5분에 걸쳐서 설명드리고 쉴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수업 시간 끝나는 시간은 12시 반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나 비협조적으로 나오신다면
1시가 되고 1시 반이 되고. 자, 여기 보험금 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사장님이 손님한테 피해를 줬어. 사고를 친 거지. 사고 친 게 두 개가 있죠. 중개행위 하다가 사고 치거나 소개하다가 사무실을 맡겼다가 사고가 또 발생하거나 두 개죠. 그때 당사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책임져야지. 그래서 배상 청구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는 사장님 입장이 돼보지 마시고 손님 입장이 돼보셔요. 그러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를 입었어. 중개업소 이용했는데 내가 지금 보증금 날리고 막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사장을 상대로 해서 배상 청구를 하는데 보통 이제 소송을 하셔야 돼. 소송. 거의 소송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았어, 내가 물어줄게요 하면서 무마되는 경우도 있지만 소송할 각오를 하셔야 돼. 근데 만약에 혹시 요 사장님이 물어주겠다고 하면서 가서 좀 만나자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가 되면 소송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이제 합의가 되면 그 합의된 걸로 끄시고 소송 가서 이제 막 판결 나오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얼마 물어주라고 판결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여기가 됐어야 돼. 그래 이해하기 쉬워요. 여러분 이 판결문 들고 와서 이 사장님의 보증기관이 주로 협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판결문 사본을 들고 와서 자 여기 보니까 요 사장님이 지금 1억을 설정해 놓은 건데 지금 나기는 얼마 지금 지급하라고 지금 판결 났냐면 1억 5천을 지급하라고 판결 났으니까 1억 5천짜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럼 1억 5천짜리를 들고 와서 지급 청구해봤자 요 협회인 보증기관은 얼마죠? 1억 주고 끝난다는 거지. 그래서 핵심 중에 핵심은 보증기관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금액까지만 지급을 해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개공은요. 나머지 지금 5천을 못 받은 게 있잖아요. 나머지는 요 개공한테 물어내라고 해야 돼. 근데 이거 손해배상 받기가 어려울 거야. 이 사람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하여간 법적으로는 여기는 모든 손해를 물어줄 책임이 있으니까 나머지 5천을 갖다가 물어내 이렇게 할 수 있지. 그 대신 요 1억 받는 것은 좀 쉽게 받을 수 있죠. 첫 번째 핵심. 개업공인중개사는 전 손해를 물어주게 돼 있고 개공의 보증기관은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만 물어주게 돼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여러분은 그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밑줄을 그은 거 읽어보세요, 지금. 개공은 보증 설정했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이 설정 금액 범위 내로 딱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요거, 그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가면 보증기관은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책임이 있고 보증기관은 그래요. 옆에 있는 개공은요. 전 손해를 물어줄 책임이 있다. 요거 지금 본 거예요. 응? 자, 그러면 분사무소에서 사고를 낼 수 있죠. 여기가 이제 분사무소에서 발생한 겁니다. 분사무소 몫으로 1억을 설정했어요. 근데 이 분사무소의 해당 중개법인은 갑이라는 중개법인인데 분사무소를 딱 한 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설정한 금액은 지금 중개법인 몫으로 2억을 해야 되니까 요거까지 치면 3억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분사무소에서 사고를 해서 그 사고 당한 사람은 지금 3억을 갖다가 손해배상 해주라고 판결 얻었어. 그럼 3억짜리를 갖다가 이 중개법인의 보증기관에 가서 지급 청구하면 중개법인의 보증기관은 3억을 다 줄까요? 분사무소에서 1억 추가 설정해서 지금 만들었는데 분사무소가 그 책임자가 사고를 낸 거예요. 근데 피해자는 3억을 손해 입은 거라고. 그래서 이 중개법인의 보증기관에 가서 3억을 지급 청구하면 3억을 주는 거예요? 1억만 주는 거예요? 3억 다 줘요. 분사무소에서 발생한 사고지만 배상 책임을 지는 주체는 분사무소가 아니고요. 중개법인이에요. 그 중개법인의 전체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을 받아요. 여기 2억 설정이고 주된 사무소 몫으로 분사무소로 1억 했잖아요. 3억이 돼 있잖아. 그럼 3억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밑줄 그어진 게 있죠. 동그라미 2번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전체의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책임이 있다. 분사무소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1억까지만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고 지급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뜻이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예, 다 했어요. 이거.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렇게 고의로 사고를 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까지 이 보증기관은 지급 책임이 있을까요? 고의로 사고 냈는데 사기친 거야 아까 손님한테. 그래도 보증기관은 물어줘요? 눈물을 머금고 물어준다. 물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물어주고 고의로 사고 내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주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치. 협회 같은 경우 그 개공한테 뭐예요? 나 너 때문에 이거 물어줬으니까 너 이거 다시 뱉어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구상권. 자, 그래서 가로 5번에 보증기관의 구상권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 하면 이제 끝이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 설정할 때 보증보험에 들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또는 공탁하거나 방법 세 가지죠. 그 중에서 공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개공갑이어서 1억을 공탁을 했다 이렇게. 공탁한 돈이 1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피해자가 소송하더니만 판결 얻기는 7천만 원 물어주라고 판결이 났다 이 말이지. 뭐 7천만 원짜리 판결문 사본을 들고 왔어요. 그러면 이 공탁기관은 얼마를 물어줘요? 7천만 원 물어주고 지급되고 남아있는 돈이 지금 3천 남았네 이제. 그럼 7천만 원 물어준 거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렇죠? 공탁한 돈이 누구 돈이요? 진짜 돈이야. 사장님 돈이야. 이 사장님이 돈 묻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손해배상금이 지급됐다고 그래서 자기 돈에서 나간 건데 또 구상 청구를 당한다고요? 아니지. 그래서 구상권 행사할 수 없어요. 공탁은. 다만 밑에 지금 당구장 표시되어 있잖아요. 공탁기관은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X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 공탁금이 이제 7천 지급됐어요. 그럼 남은 돈이 3천이죠.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아직 꿈을 버리지 못했죠. 중개업을 해가지고 성공하려는 꿈을 아직 버리지 못했죠. 그러면 때려치지 않고 계속 하려고 그러죠. 그랬는데 지금 공탁한 돈이 지금 1억이나 공탁해놨었는데 다 나가버리고 3천만 원 남았죠. 이것 갖고는 보증 설정했다고 할 수 없죠. 그럼 다시 설정해야 되겠죠. 며칠 내 재설정? 15일 내 재설정이지 이것도. 재설정할 때는 보험에 들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렇죠? 공제 가입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돈이 공탁한 돈 남은 돈이 있으니까 또 공탁할 수 있죠. 또 공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7천만 원 이상 채워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가로 6번이에요. 읽어보고 싶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했을 때는 15일 내에 보증보험, 공제에 다시 가입해도 되고 아니면 공탁금 중에서 부족한 금액을 채워넣어서 재설정해도 된다죠. 근데 어쨌거나 처음부터 뭐예요? 15일이죠? 오케이. 자, 쉬겠습니다.